네, 안녕하세요. 이수영 교수입니다. 대면 수업을 정말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뵙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은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 학교 당국에서는 아마 이번 학기는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만약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개적으로 만나서 한번 교제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오프라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깥에서 강의실을 마련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내용을 녹화해서 그래서 이제 올려드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넓은 공간에서 강의하는 걸 녹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만나기로 하고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제가 곧 바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쓰는 것은 이제 바로 PPT 영상 강의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료실을 카페에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부모 가족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제 상황인가? 그리고 이 가족들의 문제는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실제 현재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부모 가족의 개념, 유형에 설명을 하고 현황, 문제, 그리고 정책 서비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요, 현재 예전에는 이제 편모 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편부 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부모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공론화를 거쳐서 현재는 이제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다.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게 법적 개념이거든요.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유기, 버림받은 거 말하거든요. 유기된 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혼자죠. 미혼자인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남이라든지 미혼녀가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이게 한부모 가족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 있다가 뭐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버림을 당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쪽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 이렇게 딱 한정해 놓으면 현재 미혼 그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법적 개념에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모자 가족은요, 모가 세대주의죠. 그런 이제 가족인데, 이걸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3항에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 가족은 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동법 4조 4항에 이제 이렇게 3항, 4항에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베이비 세대들이 살았던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한부모 가족은 엄마와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제 말로 통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가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해도, 뭐 사별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이혼을 해도 아이를 생명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엄마 쪽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어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오히려 아빠 쪽에서 재혼을 안 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이제 한부모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4조 3항과 4항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법조문에 담아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지원 대상으로서는요, 제4조 1항의 2호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5조 그 2호에 의하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이라든지 또는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아동이 있어요. 또 부모가 장기간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리고 이혼하거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런 이제 아동 등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조모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한가족, 한부모 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의외로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다가 사별하는, 양부모가 사별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정신적 질환으로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걸 이제 조손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관련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쪽 법에다가 포괄적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조손가족이지만 한부모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한부모 가족 제5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부모 가족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발생 원인이라든지 양육자의 관계, 가족 구성원의 특성, 사회 계층적 특성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거든요. 구분하는데 일단 한부모 가족의 유형을 보면 발생 원인, 이혼이나 사별, 유기, 장기 입원, 장기 기숙, 그 다음에 10대 임신, 뭐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이라.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고요. 또 양육자의 관계에 따라서 모자 가정, 부자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보면 모자원도 있고 부자원도 있어요. 우리 학교가 있는 구로구만 해도 모자원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자원이라는 것이 가양동에 생겼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슬픈 사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상 강의에서 제가 노출을 못 시키지만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수업 시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옛날에 부모님들처럼 생명처럼 아끼던 그 아이를 이제는 뭐요? 돌보지 않고 아빠에게 권한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처음에는 키우지요. 그러니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부자원이라는 것인데 가양동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일부 아파트를 이제 임대 형식으로 서울시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청을 받아서 아빠하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분들을 입소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제 그 동법 5조의 규정대로 조성 가정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서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있어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머니와 손자들만 이루어진 이런 가정도 실제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기혼 한부모, 미혼 한부모가 있고요. 친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도 있고 내국인 한부모, 다문화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그 복지 쪽에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다문화가 한부모에 안 들어갔냐? 다문화 복지라고 하는 또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뭐 상류, 중산층, 뭐 하류층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형태로도 한부모 가족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이 된 원인으로는 이제 이혼, 사별한 경우도 있고, 뭐 유기된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도소에 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10대들이요, 의외로 그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통계상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라는 사람들이 이 청소년 상담 사역이나 청소년 복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10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항상할 수 없는 약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게 무서우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 이제 언론 매체에도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서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화장실 아이 낳아서 버리고 엄마는 PC방에 가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대들에게 성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생활 교육을 할 때는 그 정연수 교수님이 쓴 이제 책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책 9장에 보면 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의를 좀 했는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학문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뭐 야하다, 뭐하다, 뭐 교수님이 저런 소리를 왜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회 강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EBS 방송에 보면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녀의 그 성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EBS 방송을 사다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약간의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학원생들이었다고 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겠지만 토론도 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10대들이 임신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뭐 에라논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입양을 보낼 것인지 이런 절차까지 다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산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복지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양육자의 관계는 이제 모자 관계, 부자 관계, 조선 가정 이렇게 이제 나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의 혼인 경험 유무에 따라서 또는 가족 구성원의 출생 국가에 따라서 혈연 여부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유형과 사회 계층적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한부모 가족을 우리가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들여다 본다면 어떨까? 일단요, 2005년도에 1580 이게 1000단위니까요. 15,800, 8천 가구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2014년, 2016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이제는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이제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서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쪽 부모가 아이들하고 사는 거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분야를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한부모 가족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한부모가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5년 전 통계가 아니겠어요? 5년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2세이고요. 미취학 자녀인 경우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 시설 보육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87.6%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학원을 포함해서 좀 넓히면 88%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걸 요즘으로 보면요, 이런 한부모 가족은 부모가 경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태에 직면하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그 한쪽 부모가 일을 가니까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는 보육시설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이런 아이들을 실제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우리가 한부모 가족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에 집에 들어서 가사야 되지, 아이 돌봐야 되지 이런 건데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미만 정도로 자녀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중학교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은요, 30분 미만이 30.6%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이제 연령층에 있는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그 사랑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면 수업에 쓰면 이런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 선배 학자들은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한번 그분들 만나면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데 겉모습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저 어떻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정서가 안정돼 있고 풍요롭다는 거거든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이런 마음은 어떤 어린 시절에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현상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천만 다행이에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32인 거예요. 32에 아들만 이렇게 여러 형제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 분이니까 자식이 생명이에요.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힘을 메고 아이들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순 중순이 넘은 어르신께서 몇 달 전에 그냥 한약을 지어가지고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보고 하는 말이 아들이니까 아들아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 녹용을 한약을 넣어서 달여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셨는데 심지어는 그러는 거예요. 너 집사람 두지 말고 네가 다 먹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꼭 알아주면서 엄마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한갑이 지나고 다 나이 먹은 제 건강 제가 챙겨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제가 오늘 다시 세 자녀의 부모가 됐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좀 이제 깨달을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만 결혼 생활을 해서 보니까 신앙만 공부했을 때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준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다시 학부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교인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한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신앙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야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또 실생활 속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도와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성도를 다룰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강의도 그렇게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만 저의 그 내면의 아픔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것은 실제 제가 그런 과오를 범했으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돌봄의 문제인데 어느 연령대이든 간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양육비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는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뭐겠어요? 이 보육도우미를 일정 교육을 시키고 국가 라이센스를 주면서 이제 어린이집 돌보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아이 돌볼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그렇게 믿었던 교육을 받은 그 아이 돌보미 서비스 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학대를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거예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정말 의식이 있는 사회복지나 상담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정말 아이들을 돌봐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설은 이제 이런 걸 못하게 또 제도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베이비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돌보는 관학교 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자기 집이죠. 가정집에다 버려진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줘서 다시 이제 입양기관에 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진실한 목회자들도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면은 부각 안 되고 부정적인 면만 자꾸 부각되고, 또 그런 사람도 활동을 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취약 자녀를 둔 경우에는 진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더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 강의는 참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는 다 PPT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오늘은 좀 감정이 좀 업되네요. 실제 이제 제가 현재 부딪히는 문제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